소개받은 국립기상과학원 변영화이고요. 저는 이제 기후변화학회에서 학술이사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사실 이제 제목이 너무 거창하긴 한데요.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국제 동향 및 국내 연구 성과라고 일단 이름을 붙였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그 기후변화 감시 예측과 관련된 업무의 대부분을, 특히 연구와 관련된 업무의 대부분을 이제 국립기상과학원에서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학계와 다른 연구기관에 계신 분들과의 어떤 연계라든가 이런 분들 이런 그 상황을 조금 이렇게 감안을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전문가 분들이시라면 조금 궁금해할 만한 그런 사항들을 위주로 좀 이야기하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해서 좀 일반적인 제너럴한 어떤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 부분들은 사실 조금 생략을 하고 주로 이제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와 연결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국제적인 트렌드와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국내, 특히 이제 저희와 같은 그런 연구기관에서 어떤 부분들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크게 제가 한 5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의 감시와 예측 분야가 이제 주로 그 우리가 이제 통상 아시다시피 그 IPCC 워킹그룹 1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기후변화 감시 중에서 사실은 이제 그 국립기상과학원은 대기 쪽의 그런 감시를 주로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대기 감시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 이제 국제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소개와 더불어서 거기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어떤 관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야 될지에 대해서 1, 2번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3, 4번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이 기후변화 그 시나리오,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런 미래 전망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생산해 nem에 있어서 그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국제 프로젝트죠. 그 CMIP라는 그런 프로젝트의 개요를 잠깐 소개시켜드리면서 그 CMIP에서 주도되고 있는 국제 그 이 시나리오가 이제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정보로서 나오게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좀 해보는 차원에서 이렇게 내용을 잡았습니다. 저희 이제 기상청이나 국립기상과학원이 실제로는 그 국제 동향을 가장 많이 참조를 하는 데가 이제 세계기상기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구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기 조성의 감시라는 부분을 이제 글로벌 애트모스피어 워치라는, 그러니까 가오라고 불리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사실은 거의 전 세계적인 그 기후변화, 대기 조성의 감시라는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오 프로그램은 사실은 1950년대에서부터 개별 연구자들이 이제 이 대기 조성에 대한 관측을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고, 이것이 이제 1989년 정도에서 과연 이 대기 조성 물질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즉 이제 대기 중으로 어떤 오염 물질을 내뿜고, 그리고 그로 인한 그 조성의 그 화물질들의 그 변화가 앞으로 그 기상이라든가 기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그런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일단은 관측을 좀 더 잘 해보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생겨난 그 프로그램이 이제 가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가 이제 1989년 그 이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럽을 중심으로 1970년대, 그 60년대 부분에 굉장히 산성비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지대한 그런 그러니까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전구적인 이 대기의 그 조성 물질에 대한 그 감시 부분이 조금 더 확산이 되지 않았나라는 걸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오에서 주로 수행하는 그 미션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이런 그 특히 대기 환경에 대한 어떤 환경 조약에 대응하거나 아니면 환경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대기를 어떻게 감시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추고 따라서 이런 조성 물질이 기상이나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미세먼지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이 대기질에 대한 그 예측을 어떻게 강화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부분이 각 국가나 아니면 국제적인 어떤 환경 정책 지원을 위해서 어떻게 과학적인 평가를 내려주는 그런 부분하고 연결이 될 것인가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서 이 가오 프로그램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오는 이제 비단 어떤 그
이 숏리브드 이 게스라고 분류죠. 뭐그 게스는 아닌 파티클이라 불리는 그런 대기 오염들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온실가스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이 니어텀 그 클라이밋 호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약간 좀 이렇게 단기간 체류를 하지만 기후 변화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물질들에 대한 그런 감시를 통해서 실제로는 기후 변화 그리고 환경 정책과 어떤 그 연계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오는 이 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 그 이 제공되는 가장 큰 성과는 좀 더 고품질의 그리고 장기간 동안 누적된 그 대기 조성 자료를 관리를 하고 이것을 제공하는 그런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활동들의 결과가 이제 전지구 기후 감시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IPCC 활동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유엔의 어떤 기후 변화 협약이나 환경 협약에 관련된 그 과학적인 이 정보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그리고 이런 감시 정보들이 또 WMO에서 요새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또 추진하고 있는 그 전지구 기후 서비스 체계에서 어떤 감시 분야의 어떤 그 이 사업들을 이제 추진하는 뭐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야로는 이 가오 안에서는 사실 오존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태양 복사, 뭐 지구 장파 복사 이런 부분들도 다 관측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 지구 내에 있는 어떤 에너지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이 자료들도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오존층 파괴와 관련돼서 그 몬트리올 프로토콜에 대한 그 논의를 지원하는 아주 직접적인 자료 제공을 해 왔었고요. 그리고 또한 그 대기 오염과 관련돼서는 특히 이제 이 지역적인 그 오염 물질이 이제 어떻게 장거리 수송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월경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트랜스바운더리의 그런 이제 그 이 트랜스포트를 하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된 국가의 어떤 협정이라든가 이런 논의들이 있을 때 그런 이제 자료들을 이 지원하고 그 어떤 과학적인 성과들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오에서 주로 관측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계신 그 온실가스, 뭐 CO2를 비롯한 뭐 메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불소 화합물들을 이제 관측을 하고요. 그 외에 오존 그리고 이제 에어로솔이나 일부 그 방사능 가스 그리고 대기 어떤 침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자외선 복사 이런 부분들을 이제 관측하는 그리고 그런 자료들을 이제 이 축적을 하는 그런 이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 활동들이 결과적으로는 저 옆에 이제 그림이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그 이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그런 이 대기 오염의 어떤 그 물질로서 이렇게 방출된 것들이 이 대기 안에서 어떤 화학적 작용을 통하고 그다음에 어떤 구름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대기 중에 남아 있거나 아니면 다시 그 지면으로 떨어지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영향 그리고 대기질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계된 그런 이제 연구라는 부분에도 좀 굉장히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오는 사실 굉장히 그 관측 지점이 좀 많기는 한데 뭐 아시다시피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중심으로 좀 더 그 가오 스테이션이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지금 이 가오 스테이션에서 저희가 이제 지구급이라고 불리우는 그 관측소와 그다음에 지역급이라고 불리우는 관측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급과 지역급의 그 관측소의 분류는 사실 그 관측하고 있는 그 물질의 이 종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 양적인 것 차이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 대기 조성의 감시는 그 31개의 글로벌 스테이션과 약 한 400개가 넘는 그런 리지널 스테이션에서 그 정기 관측을 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들이 이제 월드 데이터 센터들을 통해서 자료가 제공이 되면서 특히나가 이 안에 이제 온실가스와 관련된 어떤 그 변화 정보라든가 분석 정보들은 WMO의 그 그린하우스 가스 블루틴이라는 그 이 전기 발행물들을 통해서 그 온실가스가 어떻게 변화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온실가스의 어떤 변동성이라든가 아니면 관련된 뭐 최신의 그 연구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 블루틴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하나를 보여드리면 아마 이 그림을 좀 보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1979년부터 이제 2015년 정도까지 네. 질문도 좀 잘 받았습니다. 네네네네. 우리나라에 그 있어요, 저게 이 뒤에 나와요.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 가오 이 관측 때 나온 그 주요 정보 중에 그 이제 WMO의 그 그린하우스 가스 블루튼에 보면은 이제 주로 연도별로 이런 이 정보들을 이제 계속 이제 발간을 해내거든요. 그래서 온실가스 좀 잘 색깔이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 파란색 계열이 이제 CO2의 그 양의 증가를 나타낸 것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이 이제 메탄. 그 다음에 뭐 N2O, 그 다음에 CFC 계열, 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약간 이 미량기체 종류들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이 양이라고 하는 그 양에서부터 추정이 된 그 복사 강제력 정도를 추정한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아니면은 그 옆에 이제 보면은 온난화 지수라고 불리는 그런 지수로서 제공을 하거나 하는 형태의 그런 정보들을 그 매년 그 업데이트해서 발간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에어로졸들도 이 과거 대비 이제 현재에 어떻게 이 수 농도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각 지역에 있는 그 스테이션별로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엔 이 가운데 있는 이 서클에 있으면은 줄어든 거고 이게 월별로요. 그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이게 증가됐다라는 그런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그 에어로솔 수농도 변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측 요소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가오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런 지구 대기의 그 감시 부분을 이제 어떻게 더 확장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그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이 가오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추구를 하는 거는 결국 대기 조성과 관련된 정보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학 연구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우선적으로 감시를 잘하자. 어쨌든 관측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관측 감시된 자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떤 그 대기 조성의 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환경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서 발전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가 이런 예측이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게 성장이 될 그 도시 지역 그리고 이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오염원들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오염 지역에 대해서 과연 어떤 그 감시 정보나 예측 정보의 그런 서비스를 지원할 것인가라는 형태로 이 관측되는 이 감시라는 그런 부분들도 영역들도 확장이 돼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이제 이 말은 왜 썼냐면 이 가오 스테이션은 이제 뒤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기를 직접 채취를 해서 분석하는 직접적인 관측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그 분석되는 그 관측소가 결국에는 뭐 이 어떤 종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제한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기 감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격의 방법으로 관측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한 또 관심을 가지고서 예를 들자면 온실가스에 관련된 원격 관측 네트워크 TIF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 프로그램들이 다시 뭐 생겨나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더스트나 에어로솔 관련해선 라이다를 이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 원격으로 뭐 리모트 센싱에 의한 그런 관측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전문가들이 모이는 그런 이제 네트워크들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오는 직접적인 관측뿐만 아니라 이렇게 원격의 그런 방법들을 통한 이 관측들하고 연계가 돼서 어떻게 그 3차원적인 그 입체적인 그런 그 관측 정보들을 이렇게 통합을 해서 제공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앞으로 더 이제 힘을 쓰겠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로 이 넥스트 가오 디케이드라고 해서 이제 16년에서부터 23년까지 그런 이행 계획들을 이제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 이 동향들을 보면 결국엔 관측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직접 관측하는 지상 관측망을 조금 더 많이 늘리고 그 다음에 그 이 늘리는 부분도 이제 최적의 어떤 공간 해상도를 가지는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그 단순히 뭐 기온 강수량 이 관측소뿐만 아니라 이런 대기의 그 이 질이라든가 어떤 그 이 조성 물질에 대한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직접 관측뿐만 아니라 위성이라든가 모바일 등을 통해서
관측 방법들을 어떻게 다양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가오 관측 같은 경우는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시간이 안 되거든요. 거의 뭐 1년 뭐 아니면 아무리 빨라도 한 어느 정도 뭐 주 내지는 월 단위 그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준 실시간의 개념으로 이 분석의 어떤 시간들을 단축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이 이제 집중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자료의 품질과 관련돼서는 결국 그 대기 조정을 관측하는 그 장비의 검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이 관측 방법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료로 나오기까지 어떤 산출 알고리즘을 어떻게 더 고도화시키는가라는 뭐 그런 등등의 이제 그 이 연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이 사실은 사용자한테 직접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측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관측소 내지는 관측기기에 대한 그런 이력 정보죠. 그 메타데이터 정보들이 이 사용자들한테 얼마만큼 잘 오픈이 되고 이런 것들을 잘 가져다 쓸 수 있게 하는 어떤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자료 자체도 어떤 관측에 오차라는 부분들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의 불확실성 정보들을 어떻게 같이 제공할 것인가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관측 품질 관리 자료 관리가 이 관측된 그런 감시 자료들을 내 이제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결국 이것이 이제 모델링이나 내 재분석 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특히 뭐 스모크라든가 뭐 더스트 스톰 그다음에 이제 뭐 이 도시의 어떤 그 대기질 예측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뭐 기반 정보라든가 아니면 연구의 어떤 정보로서 이것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가에 이제 계속 초점을 맞추고 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관측된 그런 정보들이 이제 오염 물질이나 이런 부분하고 이제 아니면 온실가스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농업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생산해내는 쪽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빨간색으로 써놓은 게 이제 IG3IS라는 그런 이제 또 이 새로운 그 프로젝트를 이제 하나 이렇게 제안을 하게 이르렀는데요. 그 IG3IS는 이제 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 온실가스에 관련된 그 이 통합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게 관측된 이 대기 중에서 관측된 온실가스 그 정보를 가지고서 이 온실가스 인벤토리와 어떻게 비교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추정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